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8월이 오기 전 쓸어 담아야 할 우량주 탑2에 대한 공개를 여러분께 준비했고요. 역시나 제가 7월 달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수익들을 더 많이 줬었죠. 신고가에 날아간 종목도 있고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뭘 잡아야 돼? 이제 8월 직전인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아직 덜 올라간 주식은 무엇일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최근 시장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 8월 오기 전 7월 말 현재 잡으셔야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함께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요즘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는 7월 FOMC입니다. 이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현재 제로 금리로 동결 완장일치 찬성했고요. 지금 채권 매입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풀겠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테이퍼링은 나중에 할지 말지는 지표에 따라서 갈린다. 근데 아직까지는 고용이 아직 잘 안 나와서 이게 테이퍼링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당장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달에 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8월로 미뤄버린 거죠. 자, 즉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이 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데 이 돈을 계속 푸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돈은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 이야기가 왜 이런 태도를 취했냐면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고용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이제 경제의 3요소 중에서 소비 그리고 투자하고 고용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투자하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가 하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기까지 골디락스 상태를 유지해 주고 싶어 합니다. 골디락스 상태란 미지근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정한 구간을 만드는 거죠. 경제 시장에 과열을 만들지 않고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때까지 유동성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데 테이퍼링, 이 유동성을 푸는 걸 다시 흡수하는 게 빨아들이는 게 테이퍼링이죠. 결국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돈을 계속 푼다라고만 말하면 아마 주식시장이 과열되게 될 겁니다. 이 과열을 막고자 그냥 애매하게 말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과열되는 것을 막고 적절하게 그냥 박스권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현재 미국이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 지수도 굉장히 애매한 흐름이 나와버렸죠. 코스피 지수는 고가를 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세, 60일 평선을 겨우 타주고 가는 모습들. 코스닥 지수도 잘 올라가다가 꺾이면서 21선을 박스권을 그려주는 모양새를 현재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뭐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둘 중에 지금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좋죠. 중소형주들이 더 좋은 건데 대형주들에는 공매도가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 중소형주들 위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실리콘 음극재, 실내코일 제가 어제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주요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 소재 관련 종목들도 많이 상승했지만 특히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죠. 자, 그럼 요즘 시장에는 어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냐? 이런 2차전지 종목들 이외에, 그러니까 이런 2차전지 종목들 이외에도 이 돌발 이슈 중심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돌발 이슈 종목들의 가장 대표적으로는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 이슈를 타고 있는 거죠. 뭐 토스뱅크도 그렇고 요즘 한국전자 인증으로 18% 수익 드렸죠. 뭐 예스24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 관련주죠. 그리고 마켓컬리 관련 종목 흥국 FNB 이런 종목들도 많이 튀어줬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대아티아이라든가 뭐 아난티, 현대엘레베이 같은 종목들 많이 올라갔죠. 이신석재도 그렇고요. 윤석열 관련 이슈 윤석열 이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파동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달 내에 혹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입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이슈주들은요 사실
이 상장 이슈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고 돌발적으로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 매매하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주목할 점이 바로 저평가 실적 중심의 관련 종목이라고 보는데 2차 전지와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들 수 있겠죠. 과거에도 설명이 드렸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관련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다. 제가 눌림목에서 담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아이테크놀로지 이미 자리에서 15% 이상 급등했고요. 상장 이슈 타고 있는 종목 18% 급등. 오늘도 또 추가 공략해 수익 봤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으로 강조해드렸던 한미반도체도 단기간에 고가를 찍고 잠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잡기에는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은 무엇일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다음 우리가 찍어야 되는 종목은 뭐야? 다음 공략해야 되는 종목은 뭐야? 아직 덜 오른 종목은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종목을 주목해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오늘자 나온 속보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 51만 개 이상 구축한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전을 못해요. 충전하는 곳에 가면 다른 차들이 다 대고 있어서 사실 전기차를 사는 게 너무나도 고민되는 현재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차가 좋아졌다고 해도 정말 실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함부로 이 전기차를 구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급속 충전기 51만 개를 홍남기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민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 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실적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뻔한 얘기 아니냐? 그럼 충전기 관련 종목들을 사야 되냐? 충전기 관련 종목들을 사기에는 저는 지금 좀 늦었다라고 봐요. 오히려 눌림목이 나와가지고 제가 저가 있는 종목들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들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충전기 관련 종목들은 이미 많이 튀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직 안 간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바로 명신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들 중에서 제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왜 하필 테슬라를 강조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BMW, 뭐 벤츠, 한국의 현대차, 전기차 만든다라고 해도 당장에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생산 물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늘려요. 왜? 테슬라가 기술 특허를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공개도 못합니다. 뭐 때문에? 노조 때문에. 생산하겠다고 목표치를 내긴 하는데요. 무조건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간 2, 3년 내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 못해도 한 5년까지는 걸릴 거라고 보여요. 양산까지는. 조금씩 생산하겠지만 많은 양을 생산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전기차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그 2, 3년 동안 가장 매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은 누굴까요? 테슬라겠죠. 다른 기업들은 결국 합작사라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새로운 합작사들을 내고 있어요.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기업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합작사를 내면서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면서 이 노조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결국에는 실적은 테슬라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잘 올라갈 만한 가능성,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번 연도 2분기에 순이익만 2조 최대 실적이 나오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올랐다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이유는 뭡니까?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에 상승하고 기대감이 사그러들면 주가가 조정받았다가 저가를 받쳐주는 건 결국 실적이거든요. 이 실적을 바로 이 테슬라가 현재 내고 있다. 이 이하로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출발한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신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명신산업의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걸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했는데 영상을 아침에 준비했는데 이 명신산업이라는 이런 주식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테슬라랑 똑같죠. 고가 찍고 눌림목 나오고 횡보하다가 이제 막 쌍바닥 잡고 상승하려고 있습니다. 장기평선 전부 다 돌파해줬고요. 장기평선 돌파해주면서 오늘 거래량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 천천히 눌림목 나올 때 주워 담으시면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시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못 보여드렸는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지금 주목되는 이 명신산업이 주목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명신산업이
이번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신규 상장을 하면서 그 자금들이 다 신규 설비 투자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900억이 넘어가는 자금이 현재 설비 투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설비 투자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실적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기업 명신산업, 주가는 아직 저가에 있지만 기대감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신산업 하나 추천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천드리기로 했죠.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이해가 한 번에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물가가 오른다는 소리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수산물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공업제품이 이제 막 상승했고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근원물가, 생활물가 오르는 가격들이 첨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뭐냐?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바로 품귀 현상이 있었던 수요가 있는, 그러니까 많이들 사용하게 되는 반도체와 친환경 자동차와 선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키워드를 보시면서 다음 걸 보세요. 최근에 원자재 값 폭등의 업계 희비, 구리 가격이 톤당 2만 달러까지 오른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튀었어요. 요즘엔 살짝 차그러들고 다시 오르락말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튀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특히나 구리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다른 원자재들도 오르긴 올랐지만 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이 아니고 이 구리 가격만 폭등했다는 겁니다. 왜? 어떤 것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재료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구리니까요.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 있죠. 여기에서 2차 전지에서 이 양극재를 감싸고 있는 게 구리라고 했죠. 일렉포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구리입니다. 그리고 보셨던 알루미늄 주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 2차 전지 음극재를 감싸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폭등한 이유가 원자재 가격들 중에서 전부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게다가 철강제 소재 가격 고공행진했다. 왜일까요? 철강을 많이 쓸 때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건설에 대한 가능성, 건설 인프라 정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플러스 한국 조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선박 품귀 현상이 벌어져 버리게 됐죠. 선박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를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박이 부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기사인데요. 그만큼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면 많이 만들수록 철강이 많이 들어가겠죠. 다 이거 철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수요차가 분명한 이 원자재들 가격들 위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것을 누가 유도해주고 있냐면 현재 미국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이 유도해주고 있어요. 요즘 원유 가격을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진짜 인플레이션은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상승한 게 진짜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신 바와 같이 오르는 게 철강이 오르거나 구리 가격이 오르거나 알루미늄 가격이 주로 오르고 있어요. 이건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부러 지금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왜? 재투자 수익이 나기 위해서. 이거 자세하게 풀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부러 재투자 수익을 유도해주기 위해서 유동성, 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진짜 인플레이션이야? 아니다. 지금 진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오르는 가격만 올랐지.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곡물 가격 같은 게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인플레이션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소비자 물가. 하지만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정말 일부 물품들 위주로만 상승했기 때문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다. 철강이라든가 첨단 산업이라든가 2차 전기차라든가 관련된 그 원자재 가격들 위주로 많이 상승했을 뿐이지 진짜 인플레이션은 많이 안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경제는 진짜 정상화되었는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고용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못하고 계속 돈 풀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 매입하고. 채권 매입한다는 게 유동성을 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결국에는 유동성 시장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와중에 지금 가장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용인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리 관련 것이다. 이 2차 전지의 핵심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구리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종목 다 상승했죠. 관련된 기업들 다 상승했죠. 그럼 관련된 기업들이 뭐 한다고 해서 다 설비 투자한다고 했어요.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많이 만들면 구리가 더 들어가겠죠?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이 이구산업이라는 주식입니다. 이런 종목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차트 이쁘죠? 그죠? 제가 최근에 언제 추천드렸냐면 28일 추천주로 추천드렸죠. 뭐 단기 수익 또 내셨겠죠?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수익 내신 분들 또 축하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에게 추천드린 바 있죠.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 이슈를 분석해 드리는데 이제 종목들 너무 많으신 분들은 차라리 제가 종목 포트 좀 압축해 드릴 테니까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일일 추천주 드리고 있으니까 이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것 위주로 추천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제가 두산중공업 영상 찍을 때 후속주 찍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우진 수익 보셨죠? 30%까지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종목으로 한국전자인증 말씀드렸고 한국전자인증 18% 급등했죠. 이제 우선 후속주가 바로 한국전자인증이었죠. 그리고 오늘입니다. 한국전자인증 7월 29일 날짜 시가 이하 매수 단기로 또 먹겠습니다라고 설명드렸고 단기로 오늘 8% 또 급등했죠. 먹었죠. 그리고 22일 추천주인 지금 22일 추천주 같은 경우 삼형 SNC 같은 경우인데 삼형 SNC 같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자 21% 급등했죠. 7% 정도 눌리고 급등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수익권 자리가 나왔다라고 봐요. 물론 수익만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손실도 나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KCT 21일자 추천 종목인 KCT 같은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짚어드렸고 시가 이하 9,000원 손절가 자리 터치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무너졌거든요. KCT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손절가 자리 10% 정도 손절가 자리 현재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10% 좀 안 되거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아쉬운 손절도 분명히 존재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는 100%가 있다 없다? 없다. 100%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높은 승률은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 그것을 제가 직접 주식 지금 현재 이재진 전문가의 상한가 랠리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에서 또다시 추천 종목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후속 종목들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면서 21% 급등, 당일 8% 급등, 18% 급등, 30% 급등 후속 종목을 제가 KCT 복수전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께서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혹은 아이폰 선택하셔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직접 플레이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시황 정보와 함께 추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 종목을 찾아서 높은 승률을 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지켜보시면서 많은 수익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모든 건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이 노력이 확률을 올려준다는 점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것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